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집사볼까 수도권과 지방을 주목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들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속에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특정 지역 외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보합 내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하는 소식은 이 앞에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매물이 서울 지역만 7만 건이 쌓이고 또 거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강남과 용산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가을 이사철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사철이 시작될 때 시작이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집값이 좀 내리는 게 아닌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올 가을은 강보합 내지는 강보합 내지는 좀 정체된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가을에 오히려 왜 이사철을 맞아서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때 많이 오르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보듯이 많이 오르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러한 구간이 생긴다고 볼 수가, 그게 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좀 복병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배경에는 또 강남 위주로 오른 데는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의 비중이 24.2%, 그러니까 28.5%에서 24.2%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외지인의 서울 사는 비중이 한 15에서 20%였는데 이게 올 상반기에 이게 28%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24%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제 외지인도 서울이 이제 너무 많이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사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복병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복병은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또 전세가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 하는 것은 이게 시장의 법칙 작동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하반기 시장을 우리가 이제 가을 시장을 내다볼 때 이렇게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걸 좀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들 거다라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죠?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30 내지 50% 가량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앞으로 2, 3년 내지 또 길게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분양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도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이 천문학적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시장이 지금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에는 뭐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다 보니까 미리 또 분양을 받자는 것도 있고, 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젊은 3, 40대가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이다, 이런 점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무튼 올가을 집사 볼까에 대한 결론입니다.
강남이나 용산 이런 지역을 뒤따라가는 것은 추격 매수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요즘 관악도 좀 올랐다고 그럽니다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 외곽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서울 외곽보다는 더 집값이 안 오른 곳이 경기와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은 인천도 송도를 빼고 나서는 아직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경기도도 말하자면 화성이나 우리가 광명 이런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집값의 움직임이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화성도 이제 서동탄 이제 동동탄인데 동탄의 서쪽 지역, 동탄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이라든지 또 그 아래쪽인 평택, 저는 이제 오산 안양까지도 이제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석 이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쌓여 있고 많은데 정부가 이번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는 공급 확대 정책, 두 번째는 금융 완화 정책, 세 번째는 세부담 완화 정책인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PF의 이 조달을 좀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좀 산정해서 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정은 아니죠. 나와봐야 확정 여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지방만 할지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좀 미정인데, 어쨌든 미분양 아파트를 샀을 때 5년 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PF라든지 또 이렇게 건설회사가 보증을 한 지급보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다면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미분양을 매입했을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센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책이 나온다면 실수요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 또 지방까지도 이제 내 집 마련의 대상에 좀 나서도 되지 않을까.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아껴두었던 카드를 쓰는 거라서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올가을 집사볼까,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주목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